오늘은 저희가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을 해서 웹 데이터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절차를 따라서 이제 실무나 어떤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분석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웹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처리하고 저장하는 기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쓸 거고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아나콘다라는 통합 툴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서 이제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환경은 일단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이용을 할 건데요. 그 언어를 아나콘다라고 하는 아나콘다3라고 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나콘다 통합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시면은 이 안에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가 같이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아나콘다 프로그램의 경우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검색창에 아나콘다라고 입력을 하면은 여기 Individual Edition 아나콘다라고 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을 사이트를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이 파트를 클릭을 해주셔서 여러분들 운영체제에 맞게 설치를 해주시면은 아나콘다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아나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는 크롤링이라는 거를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아나콘다를 설치를 한 다음에 이 아나콘다 안에 있는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데이터 분석가들이 사용하는 분석 툴이에요. 그래서 분석에 대한 결과가 직관적으로 나오고요. 크롤링하는 우리 모습도 바로바로 이제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오늘 웹에 파이썬을 이용해서 접근을 한 다음에 웹에 올려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웹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이 수집에 대한 절차를 실습과 함께 지금 제가 위에 이제 적어놓은 이 세팅 환경으로 실습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웹 크롤링이라는 걸 왜 하고, 그리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웹 크롤링이 진행되는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한다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분석 절차가 있죠. 우리가 이거를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는 흐름에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요, 데이터가 먼저 수집되고요, 그리고 저장되고 처리되고 분석되는 이 네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집 단계에서 본래 특히 이제 회사나 기업 같은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곳에서는 내부 데이터, 즉 기업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보통 이제 가져와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IT 기술이 발달하고 또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서치하고 가져올 수 있게 되면서부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스크래핑이라든지 파싱이라는 스킬을 이용해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공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한번 해볼 거는 이 공공 데이터의 로우 데이터 형태가 아니라 이제 어떤 웹에서 고객들이 남겨져 있는 흔적 데이터들, 어떤 이런 웹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들, 그래서 우리가 웹 데이터를 한번 같이 수집을 해올 겁니다. 그래서 수집을 해와서 이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장을 할 때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서 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처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데이터 처리를 해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코드나 참고 자료를 확인해 보셔서 이제 처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고요. 분석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시각화라든지 통계 분석이라든지 머신러닝 기법들,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뭐 판다스를 기반으로 해서,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해서 scikit-learn이라고 하는 기계학습 라이브러리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C본이라든지 매플랏이라고 하는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하고 분석하는 플로우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해볼 거는 이 외부 데이터, 특히 이제 웹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올 거다. 그래서 어떻게 수집을 해올 거냐,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수집을 해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웹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 친구냐, 우리가 웹이랑 우리 웹에 접근해서 뭔가 정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는 유저라고 하는 이 사용자가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유저와 서버 간의 요청과 반환의 관계, 요청과 반환이라는 작업을 거치면서 이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웹상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를 이제 리소스라고 불러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가 요청하는 요청서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고받는데, 그 정보들을 리소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서버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DB라고 하는 공간이죠. DB 안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반환받아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DB에 직접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하기보다는 반환받은 데이터, 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반환받아지냐, HTML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데이터가 반환이 돼요. 그럼 이 HTML 형식 안에 펼쳐져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올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어떤 식으로 가져올 거냐,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서버에서 요청을 한 다음에 반환받은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거기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절차를 밟을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작업들을 이용을 해서 웹에서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한다는 거는 스크래핑이라는 이제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스크래핑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까처럼 뭐 HTML 같은 웹 문서 상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 그걸 이제 스크래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스크래핑을 할 때 이제 어떤 작업이 동원되게 되느냐, 스크래핑을 할 때 이제 웹의 특성이 좀 있죠. 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하나의 페이지에 모두 쭉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이제 웹에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페이지에 거쳐서 데이터들이 이제 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페이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개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제 가져올 때, 스크래핑을 해올 때 여러 페이지를 오고 가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고 가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오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웹 형식,
웹 형식이라고 하면은 HTML이라고 하는 형식에 그 형식 내에 있는 데이터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그냥 단순히 그 페이지 안에 데이터를 끌고 온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우리가 페이지를 넘나들면서 그 각각의 페이지에 있는 형식들을 찾은 다음에 그 형식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스크래핑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스크래핑이라는 작업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스크래핑이라는 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웹에 페이징 처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징된 데이터를 가져오려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써야 되냐면은 우리가 크롤링이라는 기법을 이용을 해야 돼요. 크롤링.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죠. 크롤링이라는 건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는 뭐냐면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웹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웹 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단계에서 이 웹이나 이 개발된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용도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용도로 사용되던 게 크롤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롤링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은 웹이나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의 안정성을 따지기 위해서 그 동작들을 일일이 다 수행해보는, 자동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이제 크롤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저희가 아까 이제 웹이라는 이게 여러 개의 페이지에 걸쳐서 데이터가 올라가져 있다 보니까 그 페이지를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페이지를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그 페이지 안에 있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해오는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웹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자동으로 페이지를 넘나들면서 넘어다니면서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웹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크래핑이라고 하는 작업과 크롤링이라고 하는 작업이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스크래핑은 어떤 웹 형식, HTML이라고 되어 있는 웹 형식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오는 것을 이제 스크래핑이라고 하는 거고요. 크롤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자동화 기능, 어떤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해 특정 기능을 자동화시켜서 뭔가를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크롤링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스크래핑과 곁들여서 같이 작업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웹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크롤링이라고 통상적으로 같이 이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크롤링이라고 한다는 거는 데이터 분석에서 의미가 뭐냐? 데이터를 수집과 함께 데이터를 자동으로 웹에서 수집 및 저장하는 기능을 이제 우리가 크롤링을 해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그냥 웹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일일이 이제 다이얼로그나 텍스트나 아니면 엑셀 같은 데다가 일일이 타이핑해서 옮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웹에 펼쳐져 있는 수십 개, 수만 개, 수천 개의 데이터를 가져올 때 굉장히 이제 오랜 작업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웹으로부터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자동화된 프로그램, 크롤링이라고 하는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해줘서 우리가 웹에 있는 데이터를 빠르고 쉽고 자동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롤링이라는 걸 진행을 할 텐데, 크롤링이라는 걸 진행을 하기 전에 우리가 파이썬에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크롤링을 해온다라고 했었어요. 이 파이썬 언어의 가장 큰 특징은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들의 집합을 라이브러리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의 종류들이
라이브러리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라이브러리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쓰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데이터 분석할 때 쓰는 라이브러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라이브러리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때 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이제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죠. 그러니까 이제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라는 공간 안에 파이썬 언어들이 함수 형태로 모여서 적혀져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 라이브러리를 쓰는 이유는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을 해와서 저장하거나 불러올 때 이거를 사용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웹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와야 되겠죠? 수집을 해올 때 오늘 같이 볼 라이브러리는 셀레니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얘는 이제 크롤링 작업을 할 때 동원이 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특정 동작을 자동화시킬 때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인데, 이제 우리가 이 크롤링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웹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올 거다 보니까 셀레니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볼 거고요. 크롤링을 해오는 작업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 이제 곁들여서 사용할 프로그램이 뭐냐, 크롬 드라이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해서 크롬 환경에서 이제 웹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웹에서 이제 셀레니움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를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리퀘스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리퀘스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는 이제 웹 크롤링을 할 때 이제 많이 동원이 되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웹 데이터를 수집할 때 같이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또 URL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미지 같은 데이터들, 이미지 데이터를 우리가 크롤링을 해와서 스크랩해서 저장하는 것까지, 스크랩 앤 세이브까지 하는 작업을 저희가 URL 라이브러리라는 걸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우리가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거기서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처리를 할 거다. 이 라이브러리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들의 집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들의 집합을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오늘 분석에 사용할, 크롤링에 사용할 라이브러리는 대표적으로 판다스, 셀레니움, 그리고 리퀘스트는 이제 저희가 생략을 해볼 거고, URL 라이브러리까지 써서 이제 웹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아나콘다 3를 설치를 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아나콘다 3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할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랑 URL 라이브러리 같은 거는 아나콘다 설치할 때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아나콘다 설치 시 같이 설치가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우리가 여기 플러스로 셀레니움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만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레니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한 다음에 거기에 크롬 드라이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웹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 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이 셀레니움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시작 메뉴에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이 창을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창. 네, 그래서 이 창에다가 pipe install selenium
파이프 인스톨 셀레니움이라고 해서 아나콘다가 설치되신 분들은 이렇게 파이프 인스톨 셀레니움이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이제 셀레니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따로 또 설치를 해줄 거예요. 저는 이미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라이브러리가 존재한다라고 이 창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셀레니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시면은 거기에 이제 URL 라이브러리까지 같이 설치가 될 거고요.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는 이제 아나콘다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시면은 우리 시작 메뉴에 가서 주피터 노트북, 아나콘다를 이제 설치하신 분들은 아나콘다 폴더에 가시면은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키시면은 이런 하나의 기본적인 프로그램 창이 나오게 되고요. 이 창이 나오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웹브라우저가 등장하면서 여기에 이제 이 주피터 노트북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이런 창이 하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창 안에서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입력해서 이제 웹 데이터를 크롤링 해줄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주피터 프로그램까지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폴더로 접근을 해볼게요. 데스크탑.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컴퓨터 PC에서 쓰는 바탕화면과 동일한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new 폴더를 하나 만들고 거기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new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아래서 두 번째 폴더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untitled 폴더라는 폴더가 하나 생기게 되고요. untitled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비어있는 폴더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에서 뉴 버튼 클릭하셔서 폴더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아래 untitled 폴더가 하나 생기게 되고요.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가보셔도 untitled 폴더라는 새로운 폴더가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untitled 폴더에서 우리가 새로운 파일을 하나 오픈을 해서 실행을 해볼 거다. 그래서 여기 뉴 버튼 클릭하셔서 파이썬 3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 코드를 입력을 해줘서 파이썬 스크립트 코드를 입력을 해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해볼 거다. 분석을 진행할 건데 오늘 할 건 뭐라고 했었죠? 웹 데이터를 크롤링 해오는 작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웹에 있는 자료를 한번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가져와 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다룰 줄 아는 어느 정도 문법을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파이썬을 모른다, 파이썬을 처음 해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수업 자료 아래에 있는 링크를 참조해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기본적인 문법 그리고 판다스 라이브러리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익히시고 난 다음에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픈을 해서 이제 크롤링할 준비를 마칠 거고요. 크롤링을 해올 때 여러 가지 몇 가지 재료들이 있어요. 재료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크롬이라고 하는 웹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크롬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크롬 드라이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 파이썬 스크립트와 같이 활용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탭 하나 오픈을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뭘 입력할 거냐면은 크롬 드라이버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드라이버라고 구글에다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크롬 드라이버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첫 번째 다운로드 크롬 드라이버 웹 드라이버 for Chrome이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접속 한번 해볼까요? 접속을 해주시면은 여러 가지 버전의 크롬 드라이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85, 86, 87 버전 이 세 가지 형태의
크롬 드라이버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크롬 드라이버의 이 크롬의 이 버전을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우리 크롬에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크롬 맞춤 설정 및 제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요. 크롬 맞춤 설정 및 제어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이제 크롬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는 공간과 이 크롬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우측에 이 좌측 하단에 보면 크롬 정보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크롬에 대한 버전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86버전을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86버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버전에 맞춰서 이 크롬 드라이버를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 86버전이니까 86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운영체제에 맞게 이 크롬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 32비트, 그리고 맥을 쓰시는 분들은 맥 64비트. 이 둘 중에 하나를 아마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윈도우 64비트를 쓴다 하시는 분들도 윈도우 32비트,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알집 형태로 다운로드가 되죠. 그래서 이 알집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어디에다 풀 거냐,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언타이틀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이 언타이틀 폴더, 이 폴더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 다운로드 받은 크롬 드라이버를 압축을 풀어줄 거고요. 여기 지금 만약에 이제 알집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선택된 폴더 하위에 압축 파일명으로 폴더 생성이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얘를 해제를 해주시고 풀어주시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언타이틀 폴더 안에 우리가 언타이틀이라고 하는 파이썬 스크립트를 만들었죠? 파이썬 스크립트를 만들었고 그 폴더에다가 이렇게 크롬 드라이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같이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크롤링을 할 때 이제 세팅이 딱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웹 크롤링을 할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언타이틀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코드를 입력해서 실제 웹을 자동으로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썬 코드를 입력해서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아까 셀레니움이 잘 설치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rom selenium 크기를 좀 조정하고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selenium이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시고 import web driver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그 명령 프롬프트에서 셀레니움이 잘 설치가 됐으면은 여기가 이제 오류가 나지 않고 숫자 1이라는 이 항목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인풋 값의 숫자 1, 첫 번째로 코드가 실행됐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를 실행해서 웹페이지를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사용법을 한번 익혀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드라이버라고 하는 객체를 선언할 건데 어떻게 선언하냐, 웹드라이버, 우리가 위에서 이 불러온 웹드라이버, 셀레니움 웹드라이버라고 하는 이 객체를, 이 함수를 이제 써줄 건데 여기에 이제 크롬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줄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다운로드 받은 크롬 드라이버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아래에 우리 이제 메뉴창에 새로운 이 하나의 웹 브라우저가, 크롬 브라우저가 띄우면서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냐, 크롬이 자동화된 테스트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안내문과 함께 하나의 새로운 창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 가상의 이제 웹 서비스 창을 띄워놓은 거죠. 크롬 창을 오픈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를 이렇게 오픈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우리 드라이버
입력을 해주고 네, 종료 함수를 써주면은 네, 우리가 지금 오픈해놨던 웹페이지가 자동으로 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셀레니움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라이브러리는 특정 웹이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테스트할 때 사용되던 라이브러리인데 이제 여기에 있는 웹드라이버라고 하는 함수에 크롬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크롬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가져온 다음 걔를 활용해서 우리가 크롬에 자동으로 이제 접속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사용법은 이렇게 우리가 오픈을 해주면은 크롬에 접근을 해서 이제 크롬 창을 자동으로 띄워주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본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특정 웹사이트에 접근을 해서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수집을 해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어떤 예제를 한번 해볼 거냐? 우리 이마트 아시죠? 우리 이마트 사이트에 접근을 해서 이 이마트 사이트에 판매하고 있는 물품의 품명, 뭐 상품 이미지, 그리고 상품명 같은 것들을 한번 이제 수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렇게 기본 사용법을 활용을 해서 이마트에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할 건데 먼저 웹 크롤링을 하려면은 내가 이제 그 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탭을 오픈해 주시고 여기다가 이마트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이마트를 검색을 하면은 이제 이마트 신세계 이마트몰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 페이지에 파이썬 코드로 자동으로 접근을 해서 분석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마트 링크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마트 링크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이마트 링크를 복사를 해서 어떻게 써줄 거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드라이버 웹 드라이버 크롬 작성해 주신 다음에 크롬 드라이버 입력을 해주시고 드라이버 get이라는 함수를 써서 우리가 복사해온 URL 네, http emart-신세계.com 이 URL을 한번 불러와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시키면 어떤 일이 나느냐 이렇게 웹페이지가 하나 오픈이 되고요. 오픈이 된과 동시에 자동으로 이마트몰에 접속하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마트몰에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오픈을 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 특정 페이지에 들어가서 물품들을 이제 하나씩 수집해오는 절차를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 메뉴들이 있어요. 메뉴들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생수 음료수 주류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이렇게 이 생수 음료수 주류라고 하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해야 이 페이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쟤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버튼, 이 생수 음료 주류라고 하는 이 버튼에 버튼을 누른다는 거는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가져다 달라고 서버에 요청을 하는 거죠. 그 요청하는 행동, 이 버튼을 누르는 행위, 이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코드로 이제 옮겨서 이제 이 페이지 안으로 또 세부적으로 접속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세부 페이지로 접속을 할 거냐, 여기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잘 수행을 해내셔도 이제 웹 크롤링 웬만한 좀 쉬운 데이터들 쉽게 구성되어 있는 웹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크롬 맞춤 설정 및 제어 이 버튼 있죠? 얘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줘서 도구 더보기라는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도구 더보기. 여기 가시면은 맨 아래 개발자 도구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개발자 도구라고 되어 있는 메뉴.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떤 희한한 형태의 이제 영어 알파벳들이 쭉 뜨면서 새로운 창이 우측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 이게 이제 이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를
HTML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HTML 태그에다가 이제 커서를 올리면은 그 커서에 해당하는 태그를 이렇게 이 태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여기 지금 이 개발자 도구라고 부르는 이 파트 위쪽에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칸에 이 커서 모양이 있는 Select an element into page to inspect it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걸 클릭을 하고 우리가 왼쪽에 있는 페이지에다가 커서를 옮기면은 그 각 페이지 안에 있는 구성 요소를 지나갈 때마다 그 태그를 오른쪽에 개발자 도구에다 잡아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엘리멘트 Select element in the page to inspect it이라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셔서 생수 음료 주류라는 이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주면은 우측에 생수 음료 주류 바로가기라고 하는 이 태그가 잡혀오게 돼요. HTML 태그. 그래서 이 태그에 있는 하이퍼링크를 우리가 받아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받아서 걔를 이용해서 서버에 이제 이 페이지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보내고 그리고 서버는 그 해당 페이지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주는 형식으로 크롤링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생수 음료 주류 바로가기 이 메뉴에 들어오셔서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면은 카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카피 여기 이 부분에 오른쪽 키 누르시면 카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래서 두 번째 카피 엑스패스라고 하고 있는 엑스패스라고 부르는 태그를 가져와서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온다던가 특정 기능을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HTML이라고 하는 파일 형식은 기본적으로 태그랑 데이터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로 데이터가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정형 데이터 타입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특정 데이터의 구조와 그 데이터가 같이 존재하는 형태로 HTML이 구성되어 있고 여기 지금 제가 복사하려고 하는 엑스패스는 바로 이 HTML의 태그, 데이터를 이루고 있는 구조에 대한 인자를 찾아오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피 엑스패스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다시 우리 스크립트로 들어가서 어떻게 이번에 입력을 할 거냐, 드라이버 find element by 엑스패스라는 명령어로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복사해온 태그 copy 엑스패스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이 태그를 우리가 복사를 해온 거고요. 여기 뒤에다가 뭐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 거냐, 이데다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CLICK 클릭이라는 버튼을 클릭이라는 함수를 한번 활성화해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크롤링 되던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생수 음료 주류라는 페이지로 우리가 따로 마우스의 통제 없이 자동으로 이 페이지에 접근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페이지 안에 있는 이 데이터들 있죠? 이 상품의 제목, 그리고 상품의 가격, 그리고 상품의 이미지,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수집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여기 있는 이 이미지 정보, 하나의 제품에 있는 이 제목, 상품명을 먼저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패턴만 잘 반복해서 익히시면 되는데 어떤 패턴이냐, 바로 여기 있는 이 select an element in the page to inspect it이라고 하는 이 태그만 클릭을 해주셔서 이 제목, 이 태그에 또 해당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죠? 이 태그를 잡아주는 이 항목을 클릭해 주셔서 여기 3다수 1리터라는 부분에다 커서를 올리고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3다수 1리터라고 되어 있는 이 데이터가 캐치가 돼서 이 태그를 우리가 또 가져올 수 있게끔 확인까지 시켜줘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오른쪽 키 눌러서 카피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아래서 두 번째 카피 엑스패스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을 클릭을 해주셔서
이 3-2리터에 대한 정보를 스크립트 상으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보시면 HTML 태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엑스패스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가장 간단하고 쉬워요. 그래서 엑스패스를 우리가 이제 복사를 해와서 붙여 넣어서 사용을 할 거고요.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오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 페이지까지, 상세 페이지까지 접근을 했죠. 그 페이지를 접근할 때 우리 개발자 도구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페이지에 접근을 한 다음에 우리 이 변수 선택자, 변수 선택자를 활용을 해서 이 태그를 가져오고 그 태그를 클릭하는 함수를 활성화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뭐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그 특정 데이터의 태그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똑같이 함수는 element by xpass라고 써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아까 우리가 복사했던 이 태그를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그를 입력한 다음에 맨 끝에다가 .text 이렇게 입력을 하고 소괄호 쳐주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오류가 났는데 텍스트하고 소괄호를 빼고 텍스트만 입력을 하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3-2리터라고 하는 우리가 원래 여기서 가져오는 이 3-2리터라고 하는 상품명을 스크립트 상으로 가져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드라이버라고 하는 객체, 이 크롬 드라이버라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find element by xpass, 이건 이제 파이썬 코드죠. 파이썬 함수를 이용해 이 태그에 걸려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2리터, 3다수라고 하는 이 물품 정보를 가져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가격 정보도 한번 가져와 볼까요? 똑같습니다. 개발자 동구가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 그 특정 태그의 선택자, 이 선택자를 클릭을 해서 여기 있는 숫자 데이터에 커서를 올리시고 클릭해주면은 이 해당 데이터가 있는 위치를 알아서 잡아주죠. 개발자 도구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보면은 엑스패스를 카피를 해와서 우리가 이번에는 980이라는 숫자를 가져와 본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driver.find element by xpass를 써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복사해온 태그를 가져온 거죠.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텍스트 하면은 980원에 980이라는 숫자만 건너온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어떤 메커니즘이냐, 기본적으로 웹에 접근을 해요. 웹에 접근을 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냐, 크롬 드라이버라고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이썬 명령어를 줘서 웹에 접근을 합니다. 그 웹은 어떤 웹이에요? 크롬이 자동화된 테스트 소프트웨어에서 제어되고 있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어되는 형태의 웹을 우리가 접속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접속이 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특정 사이트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코드를 입력했었죠. 그래서 g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했고, 그 사이트 안에 이제 세부 페이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세부 페이지에 태그를 이제 잡아오는 형태로 우리가 페이지 사이를 넘나들고 그 페이지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롬 드라이버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웹의 데이터를 수집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웹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HTML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HTML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구조와 데이터의 구조와 데이터가 같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형태로 우리가 이미 반환받은 자원, 서버로부터 반환받은 데이터 정보를 출력해주는 이 형식, HTM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의 태그, 그 데이터의 태그를 가져와서 그 태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여러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첫 번째 제품에 대한 물품명이랑 수량, 구매 금액을 이렇게 가져온 걸 보실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해볼 건 뭐냐면은, 이 데이터가 지금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이걸 하나만 가져올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를 싹 다 한 번에 긁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불러와야 지금처럼 이 데이터를 한 개 한 개 불러올 때마다 이 함수를 쭉 써주는 거는 역시나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개 데이터를 한꺼번에 가져올 때는 웹으로부터 여러 개 데이터를 한꺼번에 가져올 때는 파이썬 구문 중에 포 반복문이 있었습니다. 포문을 이용을 해서 이제 웹에 올려져 있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한번 수집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크롤링을 쓸 때 사용하는 기법은 이와 같고요. 바로 다음 강의에 이어서 이제 여기 있는 이 80여 개의 데이터, 이 웹페이지에 이제 80여 개의 상품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수집해오는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